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이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매달 저희 팀에게 매달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달의 메시지를 가지고 새로운 회계년도를 맞이하면서 저희 팀에게 보냈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이제 새 회계년도의 메시지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부담이 크겠죠. 그죠? 스폰서님이 부탁하셔서 스폰서님의 큰 그룹에 또 이렇게 제가 30분이라는 시간을 함께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자에서 이렇게 중심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 중자에 중심이 있고 또 무거울 중자를 쓰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서서 우리가 중심을 키우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 터인데, 무엇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지는 이미 우리가 지난 8월에 제가 4주간의 시스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골든 서클을 배웠죠. 사이먼 시넥의 골든 서클과 또 이제 우리 사업자들의 어떤 유형을 분석하는 골든 서클, 이 두 개의 골든 서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골든 서클의 각각의 중심, 그러니까 내가 Y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간절한 Y,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나의 간절한 YMA가 서 있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시스템의 중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결단과 이 두 가지의 중심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머무른다면, 그래서 그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큰 사업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는 올해로 이제 27년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때 아메이를 만나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소비자를 후원할 때는 이제 다가가는 일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고객을 케어하는 단계를 지나가서 그 소비자가 사업적으로 들어오는 단계가 됐을 때, 내가 너무 쫓아가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되면 그게 내가 떠먹여주고 쫓아가고 하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분들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제대로 보고 비즈니스로 바라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더라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 겸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Y에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이 있다 그랬죠. 소극적 Y로 제가 이제 현실 점검을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 Y로 이제 드림 빌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소극적 Y라고 표현한 건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현재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메이를 내가 결정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 점검 파트에서 우리가 아예 결론을 정확히 내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가, 나에게 있어서 아메이 사업은 인쇄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저는 사업 설명에서 이 문장을 절대로 빼먹지 않습니다. 사분면을 얘기할 때 이 표현, 특별히 이 표현, 인쇄 수입이란 표현은 뭐 이런저런 표현들이 있죠. 지속적 수입, ongoing income,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느낌은 아시지 않습니까? 노동 수입이 아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연금성 수입,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죠. 근데 제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현실적 대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시스템을 만들거나 내가 시스템을 돈을 주고 사는 그런 부자들의 영역의 일이 아니라, 아메이 사업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인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걸 꼭 강조해서 항상 누구에게 사업 설명해도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내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정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죠. 비즈니스를 택할 때 저는 요즘 제일 또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메이 사업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몇 번째 온 직업인지 모르지만, 그죠? 부업으로 또 병행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마지막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 현업으로 우리가 이것만 할 수 있고, 내 마지막 직업으로서,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엔 다른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어느 순간에 본업으로 들어오는 레벨에 들어오시고 나면 이 사업만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세상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직업의 종류는 점점 많아지고 아메이를 흉내내는 유사한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접촉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비즈니스 아메이 사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서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도 꼭 해야 될 일들이다. 그래서 나에게 24시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내 시간을 뺏어가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온라인에서 특히 뭐 SNS나 유튜브 같은 데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이것저것 다 잘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팔방미인들 공통점이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가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성공의 키포인트죠.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 점검을 통해서 그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 내가 누구보다 조금 늦게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내가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단단한 신념을 가지고 Y의 그 중심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비즈니스거든요. 우리가 그 기존의 좌측 사분면에서 있다가 이 우측으로 오게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메이를 접합니다. 근데 우리가 환경의 동물이다 보니까 직장 생활의 패턴으로 아메이를 접할 때가 있어요. 아메이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하듯이 시키는 일만 하고 수동적으로 하고 뭐 적당히 눈치 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사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존하는 거, 그런 것들은 오너십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산을 쌓아가는 비즈니스 오너들이다. 그래서 오너십을 바로 세우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현실 점검 부분을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드림에 대한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드림도 이 적극적 Y도 실제로 보면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비즈니스가 나에게 현실적 대안이야. 그럼 나는 저기로 갈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하고 있던 일들에 플러스해서 이 사업을 스타트를 하게 되면 꿈과 목표를 세우고 전진을 하게 되죠. 근데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업을 전달해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부정적 Y는 우리에게 핑계를 제공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재밌는 것은 지난 27년간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도 체험하고 우리 리더분들 다 공통적으로 느끼실 텐데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똑같더란 거예요. 전달을 해보면 내가 본인이 어려서 못하겠다라고 하고 내가 어려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오히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해. 한 10년 전에만 만났더라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해서 성공하면 내 남은 삶의 성공의 기간이 더 길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고 내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Y를 내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아이가 어려서 아이 핑계 대잖아요. 근데 그 아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 아이는 점점 가면 갈수록 부모의 손을 더 필요로 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실컷 기다렸더니 나중에 가서 이제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이유들이 해야 될 이유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각자가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부분에서도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아메이 사업은 요것만 딱 깨달으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스스로 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찾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 Y에서 긍정적 Y를 가동해서 명확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펼쳐나가자. 그래서 실제로 핑계는 우리에게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지만 나를 성장시키지 못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우리가 심리적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핑계가 절대로 나를 성장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핑계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 초기 사업자 시절에 아메이 사업을 전달하다 가다 보면 만나보면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핑계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결심했던 게 뭐냐면 그때 저 핀도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나는 저렇게 안 되고 나서 핑계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기를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될 Y를 찾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있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새롭게 아메이 사업에 조인하시는 분 입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 처음 조인해서 이제 비기너이신 분 입장에서 로드맵을 잡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난번에 5년에 대한 플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한 회계연도에 보시는 것처럼 3개월 브론즈 파운데이션 또 3개월의 브론즈 빌더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새 파트너를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함께 시스템을 이해하고 지금처럼 우리처럼 중심을 잡고 가는 3명을 만들어낸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회계연도 하반기에 퀄리파이를 시작해 나간다면 올 회계연도 안에도 플래티늄 이상이 되실 수 있고요. 또 그걸 그대로 이어나간다면 최소한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에메랄드까지 그리고 그 다음 회계연도 한 3년 정도 목표로 다이아몬드에 입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기간이 5년이다 라고 해서 그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느긋하게 5년 뒤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로 현재 있는 나의 포지션에서 바로 다음 핀을 언제 성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긴박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굉장히 노멀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가 미국에서 처음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을 그 당시에 저는 이 기간을 굉장히 더 단축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 1년 안에 저도 플래티늄을 해냈는데 그 과정 속에서 SP를 하고 첫 SP를 하고 나서 플래티늄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볼륨을 정확하게 2배로 만들어서 플래티늄을 갈 때 루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계산 방법은 내가 실제로 얼마를 벌어야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실제로 계산을 내보고 오차가 없는 그 범위 안에서 1년 안에 루비를 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도전해서 성취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로드맵은 각자의 로드맵을 플래티늄 이상의 스폰서링과 상담을 통해서 꼭 세우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우리가 회계연도 1년의 목표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든 서클의 두 번째가 바로 우리 사업가의 유형에 대한 골든 서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가운데 있는 빅 비즈니스죠. 보시는 것처럼 이 동심원의 맨 바깥에 있는 커스터머는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소비만 하는 사람들을 이 부위에 놓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스몰 비즈니스고, 스몰 비즈니스와 빅 비즈니스의 차이는 다른 게 없죠. 내가 시스템에 들어와서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스템에 들어와서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 파트너를 그 시스템에 안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빅 비즈니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80대 20의 법칙이 있습니다. 80대 20의 법칙. 파레토가 얘기한 80대 20의 법칙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거의 다 일반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서도 실제로 그렇더라. 사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스템에 나오는 사람이 빅 비즈니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스몰 비즈니스나 커스터머라고 한다면 20%의 액티브한 빅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내 그룹 전체 매출의 80%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 80%가 20%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n분의 1로만 계산을 해봐도 이 빅 비즈니스와 스몰 비즈니스와의 매출과 수입의 차이는 16배의 차이가 납니다. 100이라고 하는 파이가 있는데 그걸 20명이 80을 가져가고 80명이 20을 가져가니까요. 근데 세상의 자본주의 이치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결국에 돈은 소수가 버는 거죠. 다수가 부자 되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결국에 소수가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아메이가 아닌 다른 일에서는요,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앞서 보여드린 골든서클이나 지금 이 골든서클, 이 두 개의 골든서클에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결심만 하면 어느 누구도 나를 쫓아내지 못한다, 밀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메이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성공하신 분마다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힘들면 포기하지 마라 그럴까?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무도 나를 그만두게 못 만들더라는 거죠. 내가 내 의지로 계속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영업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생활 그렇지 않잖아요. 아웃풋이 안 나오면 잘립니다. 그렇죠? 근데 아메이 사업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그 중심을 잘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딱 10년 전이죠. 2013년 전에 3% 6% 할 때 그때 세운 저의 어떤 사업 철학입니다. 첫 번째가 제가 이제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이걸 첫 번째로 놨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계속 학습하겠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근데 그 배움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배운 거는 바로 실천한다. 이게 저의 두 번째 코어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결국에 우리가 잘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횟수에 도전한다. 더 많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내가 횟수에 도전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과정을 즐긴다. 그리고 반드시 비즈니스니까 나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만든 게 아니라요. 제가 2013년도에 3% 6% 할 때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서 새로 시작할 때 결심하고 세운 5가지 저와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5년 만에 다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 스폰서님 파운더스 카운슬 미국에서 미팅 하셔가지고 저희 신혼집에 오셔가지고 함께 했던 그 시간의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스폰서님이 저에게 그때 조지 부시한테 받은 책, 서명받은 책을 저한테 선물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난 게 아메이 6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메이 사업이 우리가 정말 오너십을 가져야 된다는 걸 정말 거듭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누가 뭘 도와줘서 스폰서가 어떻게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내가 가는 그 길에 앞서 가고 계신 스폰서는 그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방향이고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3% 6% 때 처음 뵙고 미국에서 처음 뵙고 5년 뒤에 아메이 60주년 라스베가스에서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 5년이란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의 코어를 가지고 저는 제 나름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 과정들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골든서클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중력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얘기죠. 만유인력이나 중력 같은 거. 사실 지구 중력도 이제 끌어당김의 가장 강력한 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중심은 무거울 중자의 중심은 그야말로 밸런스, 균형을 맞추고 무게중심, 끌어당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비즈니스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골든서클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중력을 키워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어느 누구도 나를 바깥으로 밀어내지 못한다. 그게 아메이 사업입니다. 창업자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에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단지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중심에 있어서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밸런스, 균형입니다. 심리적인 균형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없어야 되고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실제로 비즈니스를 할 때 보면 매출의 등락 그리고 초대의 승패에 따라서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있었던 부부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바깥의 비즈니스에서도 표출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뭐 2번의 다이아몬드의 성취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어이없게 생각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사람들이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아메이 사업이 취미나 오락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스포츠 경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스폰서,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스폰서인 모습으로 있으면 좋겠냐는 것도 생각하면 좋겠죠. 실제로 보면 이 관계 속에서 보면 파트너 앞에서의 행동과 스폰서 앞에서의 행동이 다른 사람도 있고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다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셔야 된다. 그랬을 때 소비자도 그렇고 파트너도 그렇고 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나의 그룹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후원을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다 대부분 아메이 사업에 들어와서 그만두시는 분들은 아메이라는 회사가 싫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결국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안고 갈 수는 없죠. 서로 코드가 안 맞으면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기왕이면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적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 내가 심리적인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적인 균형, 사업적 밸런스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판매와 후원에 있어서도 균형이 맞으면 좋겠습니다. 판매와 후원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판매만 하면 세일즈가 되죠, 사업이. 그리고 이제 드립다 후원만 하는 거는 또 그것도 실제로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균형을 갖는 것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시 얘기하면 같이 가면 제일 좋다는 뜻입니다. 또 사업하다 보면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누구누구를 만날 계획인데 이 사람한테 제품을 전달해야 됩니까? 사업을 전달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받죠.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판매와 후원 두 가지를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좋은 필요할 제품을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샘플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사업 설명도 어떤 파트에서 그분에게 클릭이 될까를 생각을 해서 내가 준비해서 만난다면 대화 속에서 두 가지가 같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 그런 부분에서 판매와 후원의 균형,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시간 안배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죠. 무게중심, Center of Gravity,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소비자일 때는 우리가 제품을 전달하고 할 때 우리가 방문하고 서비스 정신으로 다가가야 되죠. 근데 이제 실제로 사업을 전달하는 상황으로 턴이 됐을 때 그때는 그 다이나믹을 굉장히 잘 우리 쪽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업적 니즈가 있는 대상에게 강력하고 정확한 사업 설명을 하십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YMA를 터치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6스텝에 의해서 대화법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대가 듣고자 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막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도 별로 효과가 적죠. 그래서 사업적 니즈가 있는 대상에게 강력하고 정확한 사업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은 강력해야 되고 사업 설명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 설명은 사업 설명이어야 됩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 돈 버는 일에 대한 설명이고, 그렇게 해서 그 준비된 사업가를 우리가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리크루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리크루트하는 건 발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직장에서 헤드헌터나 이런 사람들이 리크루터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소비는 소비자로 있는 거는 누구나 우리가 웰컴입니다만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자세 상황에서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쉽게 돈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네가 다 알아서 해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업가로서 기대하고 제대로 된 사업자로 성장시키기는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니즈가 있는 사람, 엑스트라 인컴, 현재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강력하고 정확한 사업 설명을 하고 그리고 준비된 사업가를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해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업은 시스템 안에서 복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단, 내가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아웃되면, 내가 시스템에서 아웃되면 나에게 성공의 기회가 없는 일이고 서로에게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더 정이 많아서 그렇게 못하는데요.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준비되지 않으면 사업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의 인터벌을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답게 해서 우리가 초기 때 우리가 소비자로서 케어하는 거하고 사업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케어라는 표현은 내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케어하는 건 소비자를 케어하는 것이고 사업자로서는 우리가 안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의 메시지에 저희 그룹의 메시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 썼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품만 소비하는 소비자도 신념이 있는 사업가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내가 나한테 제품을 사는 그 소비자가 우리 그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주변에 또 다른 아메이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제품만 쓰는 소비자도 그냥 대충 아메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념이 있는 사업가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똑같은 제품도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발휘합니다. 경험하시죠? 그래서 정말 제품도 귀하게 대접받고 그 제품을 전달하는 사업가도 귀하게 대접받는 것도 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강력한 무게중심을 갖는 것이 끌어당김의 힘을 갖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가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리더, 어떤 스폰서가 되고 어떤 그룹을 키우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큰 그룹, 내 자자손손 100년 대계를 만들어갈 큰 그룹을 만들어낸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기초공사를 잘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나뭇가지에는 새가 둥지를 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는 새가 둥지를 틀지 않듯이 조석으로 내 마음이 변하고 될까 안 될까 고민하고 이 길이 맞나 어쩌나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걸 보고 있는 내 파트너, 보고 있는 그 소비자가 과연 그걸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고 간절한 Y와 시스템의 중심에 굳건히 서서 단단한 중심을 잡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내시자고요. 아메이 70주년 A70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의 여정인데 특별히 3개월 더 초집중하셔가지고 이 9, 10, 11, 3개월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올해의 농사가 결정이 되겠죠. 2024년을 특별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